안녕하세요. 와인 4.0 저스틴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부르고뉴 와인 두 종류를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와인들 많죠.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아주 고급 와인으로 인정받는 와인들이죠. 부르고뉴는 일단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부르고뉴의 토양은 일반적으로 진흙과 석회암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석회암이 돌덩어리처럼 있으면 배수도 잘 되고 와인의 산도, 미네랄, 그리고 섬세함을 높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부르고뉴 와인의 등급 체계는 제일 위에 그랑크리가 있고 프리미에르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지역 단위인 꽃민급이 있고 그리고 완전 지역 단위의 와인들이 있습니다. 지역 단위는 예를 들면 꼬트드 본, 꼬트드 니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피노누아 포도 품종을 잘 살펴보시면 일찍 싹이 터서 봄철에 서리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껍질이 얇고 포도송이에 알갱이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곰팡이나 다양한 병에 취약합니다. 게다가 보통 한계 기후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서늘함이 피노누아 포도를 천천히 성숙하게 해서 산도도 높고 섬세함도 높아집니다. 근데 이 피노누아는 굉장히 오래된 품종인데요. 그러다 보니 변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는 보르도와는 달리 다양한 품종을 혼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클론들을 혼합해서 복합미를 만들어냅니다. 숙성이 되지 않은 어린 피노누아의 경우에는 딸기, 레즈베리, 레드베리, 레드체리, 잼 이런 풍미와 아로마가 없고요. 숙성된 피노누아의 경우에는 버섯, 숯바닥, 흙, 감칠맛, 야생동물 고기까지의 풍미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음할 와인은 도멘 제거 드페 룰리 2019년 빈티지입니다. 코트 샬로네즈에 있는 룰리라는 마을에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인데요. 룰리는 원래 화이트 와인이 더 많이 생산되고 유명합니다. 레드도 조금 있긴 합니다. 원래는 크레망으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이 와인은 피노누아 100%로 만들어졌고요. 발효는 15일 동안 했고요. 숙성은 15개월 동안 새 프렌치 오크는 사용하지 않고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한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습니다. 부르고뉴의 좋은 피노누아 와인들은 대부분 새 오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숙성할 때. 왜냐하면 새 오크에서 주는 향이 너무 강렬하게 와인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풍미들을 좀 해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따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연한 가넷이죠. 밑에 스템도 다 보이고 훤히 손가락까지 보입니다. 향은 숯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약간 젖은 낙엽 정도는 가는 것 같고요. 그 표고버섯 있죠? 이렇게 맡아보면 나는 이렇게 비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냄새 맡으면 나는 그런 향. 근데 신기하게 2020년 빈티지면 별로 이렇게 오래 숙성된 게 아닌데 과일 향이 없네요. 1차향 계열에서는 약간 꽃향이 나요. 바이올렛? 무슨 향수, 꽃향수 같은 게 나는데 붉은 꽃향수라고 하시죠. 이거 전문적으로는 원래 이러면 안 되고 바이올렛이면 바이올렛, 뭐 장미면 장미 이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풍미에서는 붉은 체리나 딸기 이건 확실하게 옵니다. 오크나 젖산전환이나 이쪽에서 나는 향은 별로 안 느껴져요. 아마도 새 오크가 아니라 사용한 오크 배럴을 이용해서 숙성을 시켜서 영양이 적은 것 같고요. 약간 삼나무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으로 한번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완전 드라이 하고요. 산도는 중불에서 높음 사이입니다. 8초, 9초 막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탄닌은 굉장히 부들부들합니다. 쪼이는 힘은 약해요. 양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탄닌도 중간 정도는 됩니다. 5초 정도 나와요.
오초가 뭔지 한 번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탄닌 특집, 탄닌을 측정할 때는 와인으로 가글을 하고 꿀떡 넘긴 다음에 입천장이 이렇게 쪼이는 느낌이 있어요. 딱 넘기고 나서 쪼이는 게 몇 초 정도 가느냐, 아주 부드럽게 쪼일 수도 있고 세게 쪼일 수도 있는데, 그 세냐 부드럽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쪼임이 몇 초 지속되느냐를 세면 됩니다. 공부할 땐 이렇게 셌어요. 요즘 아닌 척하고 이렇게 셉니다. 마음속으로 세는 것도 있고요.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부르고뉴 피노누아면 12.5도, 뭐 얘도 그 정도 그냥 평균 수준일 것 같고요. 바디는 원래 중간보다 살짝 빠지죠, 보통. 중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냥 낮은 바디 주고 싶은데요. 바디가 굉장히 약해요. 바디가 높다고 여러분 꼭 좋은 건 아닙니다.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운도 봐야죠. 여운 꽤 길어요. 중간 플러스 이상 주겠습니다. 제가 이거 어디서 샀는지 아까 얘기도 안 했죠. 이거 보틀벙커에서 샀고요. 이거 5만원대였나? 꽃민급,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레이블에 써있는 급. 이 정도에서 5만원대면 진짜 싼 거예요. 코트 샬로네즈라서 그나마 5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코트 리로 가면 10만원 이하로는 없어요. 뭐 잘 찾아보면 있으려나요? 2, 30만원 막 이런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평가를 해야죠. 복합미 괜찮죠? 1차, 2차, 3차 아까 쭉 나왔었죠. 밸런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점수 줄 수 있어요. 아까 향의 강도 중간 플러스 정도 나왔던 것 같고, 풍미의 강도도 중간 플러스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풍미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여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저기서 조금씩 빠지는 걸 합쳐서 매우 좋은 와인. 지금 마실 수 있지만 더 숙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산도도 아직 쨍쨍하고 더 숙성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비비노 평점이라 이 정도면 제가 4.1은 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와인을 한번 시음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와인을 시음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에게르테 본 로마네 2020 빈티지입니다. 파리 공항 면세점에서 샀고요. 65유로짜리 와인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래도 더 비싸겠죠. 부르고뉴는 그랑크리 밭이 있는 마을은 원래 마을 이름이 있고, 그 그랑크리 이름을 싹 넣어서 자기네 마을 홍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본 로마네는 본이 마을 이름이고요. 거기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 그랑크리 밭들이 있죠.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죠. 본 로마네. 하지만 마을 이름은 본.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좋아했다는 그 와인 있죠. 부르고뉴의 샹베르탱. 샹베르탱은 원래 마을 이름은 제브레입니다. 근데 샹베르탱이라는 그랑크리 밭이 있죠. 그래서 마을 이름을 제브레 샹베르탱. 또 있죠. 몽라쉐. 유명한 화이트 와인 산지죠. 그랑크리 밭이거든요. 샤시아뉴라는 마을과 플리니라는 마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샤시아뉴 몽라쉐, 플리니 몽라쉐 이런 식으로 묻어가는 거죠. 부르고뉴의 피노누아 와인 중에서 본 로마네 와인은 원래 강렬함과 우아함이 섞여 있는 그런 맛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2일에서 4일 동안 스테인레스 스틸에서 발효전 추출이라는 거를 먼저 했습니다. 발효전 추출이라 하면 부르고뉴 피노누아 생산자들이 제일 먼저 개발한 방식이거든요. 업계 용어로는 콜드 매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온도를 낮추고 침용을 해서 수용성 아로마들을 뽑아냅니다. 숙성은 8에서 12개월 정도 오크 배럴에서 했다고 나와 있고요.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자기네 와이너리가 주장하기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숙성 잠재력이 있는데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밑밥을 깔아놨습니다. 자, 이제 오픈해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아까보다 진해요. 시험에 나오면 가넷이라고 쓰지 않고 루비라고 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딸기하고 검은 과일 쪽이 나는데요. 블랙베리 같은 게 좀 나고요. 살짝 달콤한 바닐라가 올라왔어요. 그 얘기는 제조사에는 이제 아까 새오크냐 아니냐를 밝히지 않았지만 저 새오크 섞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새오크에서 숙성하고 어느 정도에서는 사용한 오크 배럴에서 숙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닐라 향 있어요. 살짝 있지 않고 그냥 확실히 있어요. 향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이상 됩니다. 화한 향이 살짝 있는데 정향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쪽에서는 여기도 약간 흙이 나요. 근데 요번에는 젖은 흙이라기보다는 그냥 흙이요. 흙 냄새. 이것도 살짝 젖었나요? 보슬비 정도 맞은 흙 하시죠. 역시 드라이하고요. 일단 특징이 아까에 비해서 타닌의 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쪼여요. 타닌이 좀 거칠어요. 아까 건 좀 부들부들했거든요. 요즘 부르고뉴 피노누아 양조다들 유행이 약간 줄기도 약간 사용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양조하는 과정을 본 게 아니니까. 양은 어디 봅시다. 타닌의 양도 아까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 정도, 아까 와인을 중간 정도 타닌이라고 했는데 중간을 살짝 넘어섭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까 와인은 산도가 제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산도가 살짝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산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도 중간 플러스 정도만 줘야 될 것 같고요. 알코올이야 비슷하겠죠. 이것도 12.5도일 것 같은데 어디 한번 볼까요? 13%네요, 알코올은. 차이점은 아까는 바디가 굉장히 제가 낮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꽤 바디가 있습니다. 중간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디가. 아우, 탄이 쪼여요. 탄이 왜 이렇게 쪼이죠? 아, 얘는 훨씬 더 오래 숙성을 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타닌이 아직 4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2020 빈티지라서 아직 덜 부드러워진 거예요. 좀 더 놔뒀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와인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조사에서도 5년에서 10년 정도 그 사이에 숙성을 해서 병숙성을 해서 먹으면 좋다라고 권장한 것처럼 아직 좀 제가 일찍 단 것 같습니다. 왜냐면 타닌이 부르고뉴 좋은 피노누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부들부들한 이런 게 아니라 아직 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운도 뭐 중간 플러스 이상 쭉쭉 나오는 와인입니다. 아직도 발전 중이고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숙성 잠재력 충분히 있고요. 균형도 뭐 좋고 복합미도 좋고 풍미 강도 어느 정도 괜찮죠? 여운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다 100점은 아니나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럼 매우 좋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도 그냥 4.1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와인이 가격 대비 의외로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와인도 그냥 4.1 주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잘 와인셀러에서 병숙성을 시킨 다음에 마셨으면 아마 얘가 월등히 높은 점수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숙성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와인이라서 이렇게 평가하면 약간 불공평한 것 같지만 현재는 4.1 대 4.1입니다. 이제 오늘의 요리를 만들어야죠. 오늘의 요리는 짜잔! 배달 요리입니다. 보쌈 배달을 시켰습니다. 짠! 어휴, 다 헝클어졌어요. 보쌈이에요. 마늘. 보쌈에 빠질 수 없죠. 새우젓. 쌈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니까 예쁜 접시에 옮겨 담아 오겠습니다. 일단 음식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새우젓이 감칠맛이 장난 아니네요. 자, 이제 와인이랑 페어링해서 일단 첫 번째 와인 기억하시죠? 룰리입니다. 이 음식과 룰리를 같이 마시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새우젓을 안 찍고 먹으면 안 되죠. 반칙이죠. 보쌈은 새우젓이죠. 원래 뭐 돼지고기하고 뭐 새우하고 뭐 이렇게 뭐 음양의 조화가 어떻고 뭐 찬기운, 뜨거운 기운이요. 뭐 이런 얘기 본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고 맛있어요. 음식이랑 먹으면 원래 산도가 약간 떨어져 주거든요. 근데 와, 이 산도는 정말 음식이랑 맞짱 떠도 지금 지질 않고 있어요, 이 산도는. 보쌈이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데 산도가 아주 그냥 얘를 개운하게 만들어줘요. 이 와인 그리고 더 좋아졌어요. 아까 너무 빨리 마셨나 봐요. 좀 놔뒀더니 어우, 향도 이제 장난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거 과일향 안 난다, 1차 향 안 난다, 취소. 완전 취소. 과일향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딸기, 레드체리, 레드베리, 와.
근데 과일향이 세지니까 아까 그 3차향 그 젖은 흙, 젖은 낙엽이 좀 약해졌어요, 이제. 아, 이게 무슨 오묘한 조합입니까? 이거 1시간 있다 먹으면 이제 또 바뀔 것 같아요. 얘는 여기까지 하고, 본 로마네 기대됩니다. 얘는 그새 어떻게 변했을까? 오늘은 더워서 요리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달시켰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배달시켜서 드세요, 같이. 의외로 족발, 보쌈 이런 거 레드와인이랑 잘 어울립니다. 순대도 잘 어울려요. 기름 부위가 훨씬 부들부들하고 맛있네요. 거의 다 삼켜갈 때 와인을 쓱. 역시 첫 번째 와인보다는 산도가 약간 낮고 탄닌이 약간 거칠거칠하다고 했는데 음식이랑 먹으니까 전혀 거칠지 않고요. 딱 맞아요, 이제. 향은 그래서 얘는 별 변화가 없는데요. 좀 더 열어놔야 되나?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해드릴게요. 아까 산도 높다는 얘 첫 번째 거 이런 매운 고추 있죠? 고춧가루 자극적인 거 이거 딱 먹고 이 와인이 어떻게 변하나 한번 실험해 드릴게요. 안 맛도 안 나요. 산도도 사라졌고요. 과일향도 사라졌고요. 진짜 안 맛도 안 나요.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김치 하나 딱 먹고 와인 드셔보세요. 그 전에 먹던 와인 맛에서 아무것도 안 나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다. 이럴 때는 입안을 린스하는 거예요. 한번 씻어내요. 친구 돌아왔어요, 벌써. 짠! 다음 주 와인 소개.